헌법 전문은 국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을 정통성의 뿌리로 삼으며 어떤 가치를 계승하는지를 선언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문장입니다. 그곳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넣느냐는 단순한 상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 채택한 역사관은 학교로 내려가고 법정으로 내려가고 언론으로 내려가고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역사는 기억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추모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념이 아니라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결과를 육.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흐름은 적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안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것. 둘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셋째, 지역 균형 발전 의무를 확대하는 것. 넷째,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훑어보면 딱히 국민이 저항할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신다면 좌파 민주당의 개헌 전략을 너무 순진하게 보신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다가오는 칼이 아닙니다. 국민과 야당이 피하지 못하도록 좋은 말, 선한 명분,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서 들어오는 칼입니다.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자, 계엄을 막자, 지역을 살리자, 이런 말은 얼른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서 쉽게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몇 마디 구호만으로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여야의 의석 비율을 감안한다면 한번 개헌이라는 문이 열리면 다시 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헌이 2번째 개헌을 위한 빌드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의 순수성을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실 겁니까? 오늘은 역사 전문이지만 내일은 권력구조의 개편, 경제 질서의 개편, 토지 공개념의 도입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까지 마침내 손대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위험한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시도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과 헌법 전문에 이를 수록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석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고 사법부가 어떤 역사관을 헌법 정신으로 삼아서 판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보수정당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그 존립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위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 안에서도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5.18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판단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운동권 민주당 세력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올린 도덕적 압박 앞에서 반대하면 반민주 세력으로 질문만 해도 5.18 모독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그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따져보지 않은 채 떠밀려온 결과였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5.18을 앞세운 정치적 압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빌드업이 있었습니다. 5.18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문제 제기를 곧바로 모독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역사적 사건은 연구되고 토론되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이 도덕적 성역이 되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낙인의 도구가 되면 학자들도 정치권도 국민도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을 닫는 순간 역사의 해석권은 한쪽 세력에게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하나의 역사평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간 역사는 국가의 공식 해석이 된다는 것, 국가의 공식 해석은 교육의 표준이 되고 사법부 판단의 배경이 되며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순간부터 5.18은 단순한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적 기준이 됩니다. 기억이 아니라 명령이 되고 기념이 아니라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서 출발했고 무엇을 정통성의 뿌리로 삼으며 어떤 가치를 계승하는지를 선언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문장입니다. 그곳에 어떤 역사적 사건을 넣느냐는 단순한 상징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역사관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공식 채택한 역사관은 학교로 내려가고 법정으로 내려가고 언론으로 내려가고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역사는 기억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추모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기념이 아니라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 교육의 주도권이 좌파 세력의 역사 서사로 넘어갑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간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교과서 서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헌법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가르치게 됩니다. 공무원 교육에서도 군교육에서도 공공기관 교육에서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어떤 도구로 정리될까요? 민주화 세력 대 반민주 세력, 저항 세력 대 국가폭력 세력, 진보 민주 세력 대 보수 권위주의 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균형 있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 서사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친북, 종북, 운동권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 역사의 승자로 기록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보수정부는 역사의 패자로 낙인 찍히는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순간 전두환 정부에 대한 역사적 규정이 보수정당 전체를 공격하는 헌법적 무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전두환 정부를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으로 진압한 정권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어 왔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프레임은 단순한 역사 논쟁을 넘어서 헌법적 기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좌파 진영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18을 탄압한 세력의 뿌리를 가진 정당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보수 정당은 민주주의의 한 축이 아니라 반민주 권위주의의 후예다. 이렇게 되면 전두환 정부에 대한 역사적 공격은 보수 정당 전체, 보수 세력 전체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프레임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내란 정당 논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5.18, 계엄, 내란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정치적인 선으로 묶어버리는 순간 과거 전두환 정부의 계엄과 5.18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동일한 프레임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단순한 야당이 아니라 계엄과 내란의 정치적 뿌리를 가진 정당, 헌법 전문의 민주 이념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선거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나아가 정당 해산까지 거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극히 위험한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세운 건국
산업화, 안보, 보수 정통성까지 모두 함께 지어질 수 있습니다. 좌파 진영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독재대 항쟁의 구도로 설명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출발,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안보, 보수 정부가 지켜온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의 기여는 뒤로 밀리고 오직 독재대 민주화라는 구도만 전면에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국민과 보수 정당과 보수 정부는 국가 발전의 주역이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거의 잔재로 몰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정당성을 뿌리째 뽑아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은 뒤 이를 독재대 민주화라는 단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게 되면 보수 전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2028년 2차 개헌을 위한 빌드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넣으면 국민이 놀라겠죠. 처음부터 권력구조를 건드리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먼저 역사 전문, 계엄 통제, 지역균형 발전 같은 비교적 명분이 좋은 조항으로 개헌의 문을 엽니다. 그런 다음 2028년 총선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5년 단임제도 바꿔야 한다. 정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토지와 주거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작게 열리지만 두 번째 문은 훨씬 크게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계적 개헌의 위험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왜 국민이 충분히 토론하고 수기하기 전에 헌법 개정의 문을 열려는 것입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5.18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 하는 것입니까? 왜 계엄조항과 역사 전문 조항이 함께 움직입니까? 왜 2028년에 2차 개헌론이 동시에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정치는 우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정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조항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명분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이 왜 문제냐? 계엄을 막자는 것이 뭐 어때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항이 어떤 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다음 단계를 향해서 추진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헌법은 문장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권력의 의도와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칼이라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사가 쥐면 생명을 살리는 수술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쥐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 세력이 헌법에 칼을 쥐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보수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5.18 민주화 운동 반대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오히려 역사적 사건은 기억하되 헌법은 정파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말해야 합니다. 5.18은 역사 속에서 평가하고 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넣음으로써 좌파 세력이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고 보수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갈 정치적 도구를 스스로 그들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보수 정당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고를 부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수는 자기 손으로 자기 정통성을 흔드는 헌법 문구에 동의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문구가 보수 정당을 공격하는 칼로 돌아올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개헌안 저지서를 지킬 수 있느냐? 당내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느냐? 좌파들의 압력과 언론의 프레임을 뚫고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보수 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개헌 저지에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는 다시 보수의 리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 개헌 저지라는 이 지점에서 장동혁을 지지했던 사람도 그를 반대했던 사람도 그에 대한 지지를 망설였던 사람도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대의를 위하여 모든 보수가 하나 되어 뭉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근래 제가 올려드린 방송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 국민이 헌법 개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좋아요도 우리의 항의를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살리는 방송이 힘을 잃지 않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역사 해석을 바꾸고 보수 정치의 정통성을 흔들며 2028년 2차 개헌을 향한 빌드업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개헌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려서는 안되고 보수는 침묵해서 안되며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이탈표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5.18을 기억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해석권을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고 그 역사관이 사법부의 판결의 기준이 되게 하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세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산업화라는 보수의 정통성을 뿌리째 부인하도록 가르치는 길을 열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해석권이 넘어가면 헌법의 해석권도 넘어갑니다. 헌법의 해석권이 넘어가면 교육도 바뀌고 판결도 바뀌고 정당의 운명도 바뀌고 결국 국민의 자유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멈춰야 합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개헌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함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권이 잠시 빌려 쓰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자유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빼앗기는 순간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가르치고 재단하고 통제하는 정권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